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소아 청소년 환자가 경련 등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가 들어와 보건당국이 해당 약품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을 늘리겠다는 대기업들의 약속과 달리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지난해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부문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육아에 전념하는 아빠들이 1년 만에 54%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임신 초기 헤어스프레이 등의 모발 제품성 화학물질이 남성 호르몬을 파괴해 남자아이의 생식기 발달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아미엥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헤어스프레이와 착색식 샴푸를 임신 초기 3개월까지 사용한 산모들에게서 태어난 남자아이에게서 잠복고환 같은 신체 결함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신 중에는 샴푸 하나라도 화학 성분을 제대로 따져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독감으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소아 청소년 환자가 경련 등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가 들어와 보건당국이 해당 약품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로 소아 청소년 환자에게서 경련과 선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약물 복용과 이상 행동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방과 주의당부 차원에서 허가 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을 늘리겠다는 대기업들의 약속과 달리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지난해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87곳의 직원 수는 62만 9,517명으로 전년보다 14,731명 줄었습니다. 남성 직원은 49만 7,665명으로 1년간 1.99% 줄었고 여성 직원은 13만 2,552명으로 2.87% 감소했습니다. 정규직은 1.84% 줄어든 60만 2,514명, 계약직은 8.85% 감소한 2만 7,7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부문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육아에 전념하는 아빠들이 1년 만에 54%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하반기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가 올라 경제적으로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3월 말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0여 명, 지난해보다 54% 늘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는 10.2%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남성 휴직자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8.5%를 차지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는 10%대를 무난히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빠의 달과 같은 육아휴직 관련 정책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아빠의 달은 부모가 같은 자녀에게 육아휴직을 번갈아 쓸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84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94% 늘었고 10명 중 9명은 남성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는 둘째에 한해 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늘려 아빠의 달 활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 평균 육아휴직 급여는 69만 6천 원으로 여전히 낮아 남성들이 쉽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나오는 돈이 가정을 꾸려가기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일하면서 와이프가 육아휴직하고 애기 보는 걸로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00만 원으로 그마저도 이를 모두 받은 사례는 10명 중 3명에 그쳤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색다른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일정한 선 뒤에 서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덜 노출될 수 있다는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황사뿐 아니라
차도 근처에는 항상 자동차 매연이 가득합니다. 차도에서 1.5m 떨어진 곳은 8%, 3m 뒤편은 도로보다 16% 정도 미세먼지 농도가 낮습니다. 매연을 더 많이 배출하는 대형 차량이 지나갈 때는 저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 먼지안 심선을 속속 설치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네, 있으면은 애들도 발자국 모양이 있으니까 그쪽에 좀 서 있게 되고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발자국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한켠에 조금 특별한 모양의 신호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을 바로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미세먼지가 좋을 때는 초록색, 나쁘면 노란색, 상황이 심각할 때는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 미세먼지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미세먼지 신호등 근처에 마스크 자판기를 아예 같이 세워놔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외출 시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1인 가구, 고령화,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입니다. 사회 풍조가 달라짐에 따라 사람들의 식습관도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말은 무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식생활이 다양해지고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을 줄이는 다이어트까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쌀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더니 지난해에는 1980년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두드러지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샐러드와 간편 과일 등 신선 편의식품입니다. 신선 편의식품 매출은 2015년 950억 원대로 5년 전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품종을 개량한 미니 사과 등 한 입에 먹기 좋은 과일이 등장하는 것 역시 혼자 사는 이들의 선호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령화 확산이 가져온 식습관 변화도 있습니다. 고령층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두부와 청국장, 김치, 젓갈류들은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과 두부류를 더한 시장 규모는 2011년 2조 9천억 원가량에서 2015년 3조 7,100억 원으로 약 20% 증가했습니다.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섭취해야 되는 양질의 단백질, 섬유소, 이소플라본을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발효식품의 유기산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므로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사회 흐름이 먹거리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빛에 반응하는 화학물질과 나노기술을 접목해 암세포만을 골라 없애는 암치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방사선 등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는 물론 주변 정상세포까지 죽게 됩니다. 이 때문에 빛을 받으면 항암물질을 발생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화학물질인 광감각제를 이용한 광역동 치료법이 새로운 암치료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암세포 부위에 빛을 쪼이면 활성산소가 발생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건데 중요한 건 체내에 투여된 광감각제가 정상세포에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환자가 햇빛을 보게 되면 가시광선에 의해 피부 등 조직이 손상돼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을 표적 치료하는 기능성 나노시트를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나노시트를 몸에 투여하면 암세포 내에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에 의해 광감각제가 분해되고 이때 빛으로 활성산소를 만들면 암세포가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암세포에만 골라 축적돼 투여량을 10분의 1로 줄여도 효과적인 치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동물 모델에서 확인된 우수한 항암 효과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전 세계 항암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폐암, 식도암, 자궁경부암 등 다양한 난치성 암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응용화학 분야 국제학술지 2D 머티리얼즈에 실렸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피어나는 예쁜 꽃을 식재료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맛은 물론 영양도 풍부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참기름을 부어 윤기가 흐르는 쌀밥 위에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야채 대신 꽃을 넣은 이른바 꽃 비빔밥입니다.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 섞자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오늘 처음 와서 꽃 음식을 먹게 됐는데요. 쌉싸름 맛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먹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새콤한 맛의 베고니아는 샤브샤브 쌈으로 많이 쓰입니다. 겨자처럼 톡 쏘는 듯한 매운맛이 특징인 한윤화도 쌈으로 제격입니다. 꽃은 아름답다, 향기롭다까지만 하시는데 맛있는 걸 모르세요. 그래서 신맛, 매운맛, 쓴맛 뭐 이런 꽃들의 맛, 향하고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꽃 음식은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붉은색 계통의 꽃잎에 많은 폴리페놀은 노화 억제 효과가 있고 꽃색이 짙은 식용꽃에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많은데요.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암, 염증,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장미엔 녹차보다 7배, 사과보다 3배나 많은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지와 장미, 국화 등은 집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는데 꽃이 피는 봄과 여름에 따서 식재료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철쭉의 꽃술처럼 독이 있거나 한약재로 쓰이는 꽃은 함부로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알고 보면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동요리 지도자 장재순입니다. 최근 들어 아빠들의 육아 참여와 더불어 요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녀의 식습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기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아이의 올바른 식습관과 바른 먹거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유나 분유를 먹던 우리 아이는 만 4개월쯤 이유식을 시작하면 되는데
이유식은 영양을 보충한다는 생각보다는 음식에 대한 첫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식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 4개월 전에는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소화 능력이 부족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알레르기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모유나 분유로 영양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형식 진행이 늦으면 안 됩니다. 고형식 시작이 늦어지면 적절한 식품 섭취 패턴이 어렵고 구토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기에 최소 7개월 전에는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철분을 지켜야 합니다. 만 6개월부터 모유의 철분이 부족하기에 고기로 철분을 보충해 주셔야 하는데 고기 대신 생선을 먹이고 싶을 수 있는데 생선에는 수은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에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안 됩니다. 이유식은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이고 점차 아이가 스스로 떠먹을 수 있도록 칭찬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주스 같은 액체의 경우 우유병보다는 컵으로 먹이는 게 좋고 이유식을 만들 땐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되 간을 하지 않고 먹이면 안 되는 재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시금치, 당근, 배추는 질소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기에 만 6개월 이전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죠. 혹시 네오포피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네오포피아는 낯선 것에 대한 공포증을 말합니다. 만 1, 2세에 생겨서 3, 4세 때 제일 심해지는데 네오포피아 지수가 가장 높은 음식이 바로 채소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식재료를 자주 보여 친근함을 주거나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빵이나 과자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쌓아 올린 카나페나 베이컨에 야채를 넣고 돌돌 말아 구운 베이컨 야채말이 같은 간단한 요리가 좋습니다. 채소를 씻고 자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만든 요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네오포피아가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하루 3끼의 식사와 하루 2-3번의 간식, 그리고 밥, 고기, 제철 채소, 제철 과일, 우유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절대 짜게 먹이지 말며 인스턴트 음식, 너무 단 음식, 탄산 음료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따로 배운 적은 없지만 부모는 아이와 함께 도전, 기다림, 실패, 성공을 반복하며 하나씩 터득해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식습관 역시 부모님의 식습관이 바로 아이의 식습관이며 내 아이의 3, 40년 후의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와 맛있는 요리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들한테 모유를 먹이건 분유를 먹이건 입안을 꼭 헹궈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유를 먹거든지 그런 경우에 특히 입안에 허옇게 껴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거제 수건으로 해서 닦아주시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입안을 헹궈 주시거나 닦아주시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유식을 시작하신 이후부터 하셔도 되겠습니다. 모유수유할 때 애가 먹다가 갑자기 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 잘 먹었는데 그 후에 또 갑자기 토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건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엄마들이 많이 토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토하는 것과 개워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입안을 옆으로 조금 흘리는 정도로 바깥으로 좀 흘리는 거는 개워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모유를 먹이거나 분유를 먹여도 아기가 토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체중도 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몸무게가 잘 늘고 있다면 그거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토하는 거라든지 개워내는 것이 계속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시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젖을 물리실 때 꼭 깊숙이 입안에다가 넣어주셔가지고 아기가 물게끔 합니다. 그래야지만 아기가 먹을 때 젖만 먹을 수 있지 공기가 따로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들어간다면 아기가 배앓이를 하면서 좀 개워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분유를 먹이실 때는 젖병을 갖다가 기울기를 확실하게 세우셔가지고 비듬이 앉힌 상태에서 먹여주셔야 공기가 따라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실 동안에는 젖을 먹이실 때는 한쪽 젖을 다 수유를 시키신 뒤에 그 다음 젖으로 넘겨가실 때 잠깐 정도 아기의 등을 갖다 좀 쓸어주시는 것처럼 조금 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반대쪽 젖을 물리시고요. 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시다가 어느 정도 먹었으면 그때 잠깐 끊어주시고 등을 좀 쓸어내려 주신 다음에 다시 분유를 이어서 먹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유 수유를 다 하거나 분유를 다 먹이고 난 뒤에도 아기를 바로 눕히신다면 아기가 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잠깐 그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한 20분 정도 등을 쓸어내려 주면서 좀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게 유축한 다음에 그걸 냉장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좀 다른 방법이 있나요? 특별하게 보관을 더 잘한다는 거는 없고요. 단지 모유 수유를 하신 거를 먹이시기 위해서 특히 요즘 맞벌이들을 하시기 때문에 엄마들이 직장을 나가셔야 되는 경우에 이제 유축했던 젖을 갖다가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좀 고려를 하셔서 먹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여름철에 이내에 먹일 수 있다. 그런다면 굳이 보관하실 필요 없고 실온에 놔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한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될 거고요. 단지 이제 이틀에서 3일 뒤쯤에 먹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3일이 넘은 뒤에 먹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모유 같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을 바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냉동을 했던 거를 갖다가 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냉동했던 거를 갖다 데우실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오히려 중탕, 끓는 물에 중탕시키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가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백질 이런 부분들이 파괴가 좀 더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중탕하듯이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중요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 젖을 갖다가 어떻게 먹이시냐면 보통 데워졌으니까 흔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위아래로 흔들다 보면 공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기포가 생기면 그게 소화될 때 아기한테 상당히 거북해서 배앓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좌우로 약간 살살 부드럽게 흔들어 주시면 그것이 아기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섞어 주셔서 먹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1분기 민간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54.2% 증가하면서 전체 육아휴직 중 1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육아 문화 확산을 기대합니다. 고단한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를 늘 응원합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